지난달 30일부터 싱가포르에서 진행되고 있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이 종전선언과 북한 비핵화 후속 협상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과 북, 그리고 북한과 미국, 한 발 더 나아가 남북미 3자 외교장관 회담까지 성사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김창민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 국장 등 북한 선발대가 싱가포르에 이미 도착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내일은 이용호 북한 외무상이 싱가포르에 도착할 예정인데 네네. 우리 정부가 남북 외교장관 회담을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북한이 답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이 남북 외교장관 회담은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2007년도까지는 대체로 개최가 됐거나 또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는 남북 차원에서의 그 ARF에서의 외교장관 회담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거의 스킨십 정도 뭐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요. 지금 이제 남북 관계 또 한반도 정세, 전체적으로 비핵화 평화 체제에 대한 논의 이런 것들이 과거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하고는 지금 전혀 다른 상황으로 네. 전개되고 있고 또 현재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의 어떤 비핵화 문제 또 평화 체제 논의 문제를 좀 더 지금의 소강 상태를 좀 돌파해야 된다는 이런 점에서는 남북 그 외교장관 회담은 개최는 거의 뭐 확실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전망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포함한 남북미 3국 외교장관 회담도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그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요. 네. 지금 미국 쪽 입장은 지금 그 북미 간의 외교장관 회담에 확정적인 것은 전혀 지금 없다. 그러니까 북미 네. 외교장관 회담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미국은 아직은 난색을 좀 표명하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북미 관계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이번 ARF를 남북미 3개국이 다 잘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만 네. 아직까지는 뚜렷한 그런 그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ARF라고 하는 공간을 통해서 실제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미국의 입장을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할 것이고 또 이용호 외무상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강경화 장관도 중간에서 두 외교장관과의 회담을 통해서 현재 상황들을 좀 조율하고 싶어하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3개국의 의지는 있다라고 보고 네. 저는 뭐 그 남북미 외교장관 회담 또 북미 외교장관 회담이 개최되도록 물밑에서 많은 지금 작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폼페이오 장관은 싱가포르에 도착하기도 전에 네네. 북한의 최종적이고 네네.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그러니까 FFVD를 논의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네네. 강력한 대북 제재에 대해서도 공론화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북한을 또 압박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이런 입장은 화전양면 전술 네. 또는 그 한편으로는 그 선물 보따리를 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제 북한을 압박하는 뭐 그런 두 가지 입장을 다 갖고 있다. 그러니까 최근에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취하고 있는 그런 전술적 입장을 네. 명확하게 다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위의 발굴 송환이 지금 이미 55구가 이루어졌고 또 북미 간의 그 북한이 그 동창리 실험장 그러니까 ICBM 미사일 실험장을 부분 폐쇄하는 뭐 그런 작업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게 본다면 북미 간의 그 대화 여지는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미국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판 자체를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강하게 북한을 압박하는 측면도 하나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싱가포르에서의 외교장관 회담을 성사시켜서 문제를 좀 풀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네. 지난번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의 북미 정상회담이 가장 중요한 북미 간의 물꼬를 텄다면 그 후에 이제 후속 조치를 취해가는 데 있어서 같은 장소 싱가포르에서 그러한 작업들을 실무적으로 두 외교장관이 문제를 풀어가는 뭐 그런 쪽에 흐름들을 잡아가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남북미 3국의 대화 의지는 분명해 보이니까요. 네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중간에서 중재 역할도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어떤 역할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강경화 장관은 이미 싱가포르에 도착을 해서 네. 아세안 국가들의 외교장관들과 이미 그 양자 간의 회담을 어제부터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오늘도 할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강경화 장관 입장에서 그 폼페이오, 리용호 이 두 사람 사이에서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강경화 장관은 당연히 회담을 할 거라고 보고요. 또 남북 차원에서 회담을 하면서 중간에서 북미 간의 입장차를 좀 좁혀가면서 또는 어쨌든 저는 싱가포르까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날아가는 이 상황에서 북미 간의 회담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또 분위기를 썰렁하게 하는. 네. 앞으로 북미 간의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외부의 시선을 봤을 때도 현재 어렵구나 이런 쪽으로 또 그 의식을 하게 만드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더 그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북미 외교장관이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그것을 강경화 장관이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잘 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남북미 외교장관까지 그 만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좀 잡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앞서 전해드렸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또 비판했습니다. 북한 네네.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 중국이 방해하고 있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네네. 최근에 말이죠. 그 네네.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이 남북미 중국까지 포함한 4자 종전선언 얘기로 넘어가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네네. 이 북한과 관련해서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커진다고 한다면 4자 종전선언 가능성도 조금 낮아지는 건 아닙니까? 뭐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의 그 진위를 명확하게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네.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이제 중국이 적극적으로 지금 국면에서 끼어드는 것에 대한 부담 또는 불편함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남북미 중심으로 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판을 리드하고 싶어하는 이게 분명한데 시진핑 주석이나 또는 중국이 들어올 경우에 그것을 나눠야 된다는 양분해야 된다는 이런 식의 사고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다만 네. 이제 지금 상황에서 북한 입장에서도 그렇고 중국 입장에서도 그렇고 중국이 빠진 상태에서 남북미로 가는 것에 대해서 부담 또는 북한이 난색을 좀 표명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좀 더 미중 사이에 지금 종전선언이 이루어져야 그것을 매개로 해서 이제 비핵화 논의가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올 수 있고 평화체제 논의도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고리를 좀 풀어간다는 차원에서 미중 간에 좀 더 지혜를 모으는 이런 노력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교수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난 네네. 4.27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올가을에 네네.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열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 시기를 8월 말이나 9월 초쯤으로 우리 네네. 정부가 앞당기려고 한다. 네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능성에 대해서 뭐 청와대나 현재 분위기는 어떤 것 같습니까? 지금 분위기는 아직 결정된 바 없고 또 그 가능성을 그렇게 높게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서훈 국정원장의 이제 방북 가능성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가능성도 뭐 현재로서는 뭐 없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이제 5월 26일 2차 남북 정상회담이 비공개로 열렸는데 네. 그때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싱가포르 정상회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안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꺼낸 직후였거든요. 그래서 돌파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회담을 했는데 뭐 그런 정도의 그 판문점에서 제3차 정상회담을 비공개로 하면서 현재 어떤 국면을 돌파하는 이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평양에서 어떤 공식적인 그런 정상회담은 물리적으로도 좀 쉽지 않고 또 현재 어떤 국면들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도 오히려 실무적인 그런 비공개 정상회담 정도의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높지 않느냐는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용현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